인간은 어디서 오고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인류가 어디서 시작을 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진화의 경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진화, 에볼루션입니다. 어떤 한 종의 가능한 진화 경로는 일종의 미로찾기처럼 시각화하여 알 수 있습니다. 미로의 시작과 끝이 한 군데인 것처럼 어떠한 종이 진화를 위해 모퉁이를 지날 때마다 유전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모퉁이를 지나는 것이 최종 진화 결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더 멀어지는 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미로를 시작하는 단계에는 도착 지점까지 갈 길이 먼 것처럼 모퉁이마다 유전적 변화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종 성취 단계까지 도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에 모퉁이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는 시작 단계보다는 거리도 짧고 성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대를 이어가면서 진화가 진행되는 동안은 많은 개체들이 살고 죽어야 합니다. 이런 진화적 단계들이 인간이 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면서 인간 유일성 문제에 대한 일부 해답을 제공합니다. 시작부터 인간 조건의 성취 기간 동안 각 단계는 선적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이어진 그 전의 종들이 뚜렷한 목적에 따라온 것이 아니라 각 단계마다 적응이 있었고 그 시간, 그 장소의 종의 주변에서 우세했던 환경 조건들의 자연 선택이 보인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처음부터 이런 생각, 행동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많은 적응의 단계를 거쳐 진화를 이룬 존재입니다. 변화의 첫 번째 신호는 다른 종의 동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몸집과 비이동성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포유류 진화의 궤도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8천만 년 전 초기 영장류는 나무 위 생활에 알맞게 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지탱하기 위한 것이 아닌 나뭇가지에 매달려 건너다니기 위해 움켜쥐기라는 행위가 필요했고 이에 맞춰서 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움켜쥐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엄지는 마주보게 되고 발가락은 커지고 납작한 손발톱과 손발바닥의 미세한 주름, 촉감을 강화하는 압력 수용기들이 많아지면서 움켜쥐기에 더 도움이 되는 진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진화를 통해 영장류는 손을 써서 과일을 따고 쪽에 씨를 빼낼 수 있게 되고 손으로 움켜쥔 것을 손톱 끝으로 긁고 자르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 큰 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큰 뇌를 가지게 되면서 시각에 더 의지하고 후각에 덜 의존하게 되었으며 눈은 색각을 갖추고 양안시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동물들이 뒷다리를 벌린 채 두 줄로 발자국을 남기며 걷는데 이제는 양쪽 발을 번갈아 내디디며 거의 한 줄로 발자국을 남기면서 걷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종들 중에서 한 계통이 땅바닥 위에서 사는 쪽으로 진화된 것입니다. 드디어 이 이후에 최초의 인류라고 불리는 호모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다리가 길어지고 고다지며 발은 이동할 때 규칙적으로 땅바닥을 밀어낼 수 있게 길어졌습니다. 골반은 내장을 떠받치기 위해 얕은 그릇 모양으로 변하였습니다. 주먹 보행을 하지 않고 팔을 양옆으로 흔들면서 걷는 새로운 보행 방식으로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속도는 높일 수 있었습니다. 나무 위 생활에서 직립 보행으로 빨리 달릴 수 있게 되었지만 네 다리로 달리는 동물들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물들만큼 빨리 달리지는 못하지만 마라톤에서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바로 먹잇감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뒤쫓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직립 보행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손이 자유로워지고 손을 다른 목적을 위해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걸음을 뗄 때마다 발바닥 앞쪽으로 땅을 밀어낼 수 있는 해부 구조, 보행 속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생체 기능, 고도의 공기 역학적 신체 향상을 가지는 쪽으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머리, 두덩뼈 부위, 페로몬이 나오는 겨드랑이를 제외한 온몸에서 털이 사라지고 땀샘이 늘어 몸 표면을 더 빨리 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리의 진화뿐만 아니라 팔도 물건을 다룰 때 더 편리하게 쓰기 위해 진화되었습니다. 남성들은 돌, 창 같은 사물을 던지는데 효율적으로 변해 멀리서도 먹잇감을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체적 진화가 이루어진 후에는 불을 제어하는 능력의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는 번개불이 쳐서 불이 번지는 일이 흔한데 이때 어리거나 병들고 늙은 개체들은 불길에 휩싸였을 시에 도망쳐 나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기서 타 죽은 동물 중 일부가 요리되어 먹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불이 중요한 식량 공급원임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불을 어떻게 피우게 되었는지는 알 방법이 없지만 불의 제어 능력을 가지게 된 사건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단계로는 야영지 집결입니다. 야영지 집결이란 모여서 무리를 이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야영지가 중요한 적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만든 보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야영지 집결로 모였을 때는 확대가족이 되는 것이고 조교원을 위해 교환된 외부 여성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먼저 짓는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보금자리에서 새끼를 키우고 먹이를 찾아 보금자리 바깥을 돌아다니며 먹이를 찾으면 보금자리로 가져와서 남들과 나눠 먹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지금의 모습까지 진화되면서 자연 선택에서 살아남았을 수 있었을까? 우리 조상 집단들은 대부분 매우 작은 규모였습니다. 포유동물의 역사상 일찍 멸종할 가능성을 가질 정도로 작은 규모였습니다. 심지어 특정 시기, 장소에 심한 가뭄이 들거나 주변 동물로부터 낯선 질병이 전파되거나 다른 영장류의 압력에 시달리면서 금방 멸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려면 한 가지 예시가 필요합니다. 곤충을 예로 들어 인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육상 무척추동물 세계의 지배자인 곤충은 대부분 1억 년 전에 진화했습니다. 중생대 내내 진화하는 종들의 다양성은 속시식물이 출현과 확산에 맞추어 증가해왔습니다. 이런 곤충이 서서히 전 세계로 퍼지게 될 때 곤충들을 잡아 자신의 영양분으로 삼는 끈끈이 주걱처럼 식물과 동물은 이러한 곤충의 약탈 행위에 맞서 방어체계를 진화시켰고 많은 동식물이 이러한 곤충을 먹이로 삼는 쪽으로 분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곤충의 진화 속도가 느렸기에 다른 생물들은 대항 수단을 진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고 결국 생태계는 균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호모사피엔스라는 한 종으로 이루어진 인류는 곤충에 비해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 나머지 생물권과 상호작용할 시간이 없이 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 역시 인류의 대량 학살에 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때문에 인류를 제외한 나머지 생물들은 종말을 맞이했습니다.